자,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선택 툴로 도형 하나하나 선택 가능하고,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자, 이번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자, 직접 선택 툴이에요. 직접 선택 툴. 자, 얘는요, 도형 하나하나 선택도 가능하지만, 도형에 있는 일부 포인트만 선택도 가능해요. 그래서 선택된 애만 까만색으로 나오고 선택되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하얀색으로 나온 애들은 선택이 안 된 거야. 그러면 까만색으로 나온 애만 이렇게 위치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도형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도형은 죄송합니다. 자, 직접 선택 툴은 하얀색 화살표고요. 하얀색 화살표. 자, 이렇게 포인트 하나하나만 선택해서 위치 이동이 가능해요. 선택된 애들은 까만색 점, 선택되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하얀색 점으로 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도형의 모양 변화를 줄 때, 자, 이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일러스트의 오브젝트는 점과 점이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점과 점이 연결돼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점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기본적인 도형의 변화 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선 선택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선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포인트, 선과 연결된 포인트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거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선택하지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포인트만 클릭하시고 해보시고요. 얘가 아닙니다. 얘로 선택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얀색 화살표로 정확하게 포인트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민감하죠? 네, 굉장히 민감해요. 자, 그 다음에 요 라쏘 툴은 요렇게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한 곳에 있는 포인트가 다 선택이 돼요.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같이 선택하고 직접 선택 툴로 이동을 하시면 선택된 애들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모양 자체를 일반 도형 툴로 만들 수 없는 모양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직접 선택 툴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정확히 잡으셔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엔 이동 툴, 선택 툴의 또 다른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노란색 사각형 하나를 드래그, Alt를 누른 채 드래그 해 보시기 바랍니다.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되죠? 복사가 되면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동 복사 툴입니다. 이동 복사 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또 변형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이동 툴로 Alt 드래그 하면 영역이 복사되거나 레이어가 복사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 사각형 두 개가 됐네요. 그죠? 자, 아까 요술봉 툴 노란색 하나만 클릭하시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돼요. 그죠? 예. 같은 색의 도형을 한 번에 선택할 때 이 요술봉 툴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됐기 때문에
예, 색을 바꾸게 되면 동시에 변형이 됩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예,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전체 선택 한번 해볼까요? 쭉 전체를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쭉 전체 드래그 해보세요. 선택 툴로 셀렉션 툴로 네, 전체 드래그 한번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선색과 면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면색 선택하시고 저 밑에 보시면 none이라는 애가 있네요. 그죠? none 있나요? 자, none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면색이 다 빠질 거예요. 그죠? 자, 선색도 한번 클릭하시고 none 한번 해보세요. none. 그러면 선색과 면색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얘는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돼요. 도형은 남아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투명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자,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투명 오브젝트가 나중에 또 사용이 돼요.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투명 오브젝트가 또 나중에 또 사용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내요? 네? 어떻게 불러내요? 못 불러내요. 그냥 이렇게 그려 놓는 거예요. 그려 놓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다시 색깔이나 면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투명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용도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배우실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하나씩 선색이 됐건 면색이 됐건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도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기 위한 수업이니까요. 자, 이렇게 됐죠. 지금 이제 선만 색깔을 주시고요. 면은 색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의 모든 도형은요,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면에 색이 없어요. 그죠? 면에 색은 없지만 면이 색이 없다라고 해서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색이 없다고 해서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색이 없을 뿐인 겁니다. 비어 있을 뿐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선색이 없다고 해서 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은 존재합니다. 색깔이 없을 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직접 선택 툴로, 자, 이 왼쪽 끝에 있는 아무 포인트는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아무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델리트 키 한번 눌러보세요. 델리트 키. 자, 이렇게 되면요, 얘는 지금 도형이 아니에요. 도형이 아니고 선만 있는 상황이에요. 선 오브젝트라고 해요. 그래서요, 여기 옵션 한번 보세요. 옵션 보면요,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패스로 바뀌었습니다. 패스. 선이에요. 패스. 자, 그럼 얘는 딴 애들은 뭔데요? 딴 애들은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지금 얘네도 패스로 되어 있죠. 면색을 채워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을 채워도 패스로 나오네요. 자, 요 차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이 끊긴 애들. 자, 선이 끊긴 애들은 우리가 면이라고 하지 않고요,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선과 선으로 막혀 있는 애들을 우리는 도형이라고 합니다. 도형. 네. 선과 선으로 막혀 있는 애들을 도형이라고 하고요. 자, 선이 끊긴 애들을 우리는 도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선이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선에도 면색을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면색은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는 그냥 열린 오브젝트입니다 라고 해요. 열린 오브젝트. 예, 오브젝트가 열려 있어. 막혀 있지 않아. 그래서 열린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약간 불안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안정하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좀 까다로운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얼마나 까다롭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 CC라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 CC를 못 깔았어.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6를 받아서 깔았어.
호환이 안 돼요, 둘이. 같은 버전만 호환이 돼요. 네, 버전이 다르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저장하실 때 6로 저장하셔야 돼. 여기서 저장하실 때 6로 저장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6로 가서 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CC에서 작업한 모든 기능이 6에서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인쇄소에다가 일러스트레이터 맡길 때 문제가 뭐냐면 거기다 전화를 해봐야 돼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이 뭔가요? 라고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안 하고 최신 버전으로 보내면 그 인쇄소에서 못 열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일러스트레이터 10 프로그램을 제가 실무에서 사용할 때 인쇄소는 9를 쓰고 있었어요. 인쇄소는. 근데 제가 다운그레이드를 안 하고 보내가지고 예, 다시 보내달라는 연락이 와요. 다시 보내줬는데 이 선 같은 경우에 이런 선 같은 경우에 버전이 다르면 다르게 보일 확률이 조금씩 있어요. 예, 그래서 업체에서 선도 다시 깨트려서 보내주세요. 이게 깨트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선을 면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선을 면화시켜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면은 제대로 표현이 되는데 선은 표현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 모양을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선 두께라든가 선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씩 다르게 보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다 일반 도형화 시켜서 보내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작업하실 때 주의점이 뭐냐면 선을 이용한 디자인을 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도형을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게 좋다. 열린 오브젝트는 약간의 에러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씩 생겨요. 특히 인쇄 맡길 때.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를 보시면 제가 아까 예제 쫙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수업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보여드린 예제들 거의 대부분이 다 닫힌 오브젝트, 하나의 완성된 닫힌 오브젝트로 제작이 돼요. 이런 애들 전부 다 열려있는 애들이 없어요. 다 도형과 도형을 합쳐서 만든 이미지예요. 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선으로만 표현되는 경우는 뭐 요 정도는 선으로만 표현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거의 다 도형으로 처리가 된다. 아니면 선으로 만들고 나중에 다 도형화 시켜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인쇄 작업 들어갈 때 예, 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들은 거의 일부분 거의 대부분을 예, 면화 시켜서 작업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라도 선이 끊겼다 그러면 얘는 우리는 열린 오브젝트라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배웠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도형은 층을 가지고 있다. 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도형마다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방법이 선택 툴, 직접 선택 툴. 그 다음에 올가미 툴, 매직 완도 툴이 있고요. 자, 도형의 변화를 줄 때 선택 툴로는 크기와 각도 정도가 변화가 가능했고요. 직접 선택 툴로 포인트를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양의 전체적인 변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과 면색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도형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요, 앞으로 일러스트레이터가 굉장히 편해지실 겁니다. 어차피 도형 갖고 작업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도형 갖다 작업하는 거고요. 예, 작업된 도형 색깔, 모양, 크기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실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실습 들어가실 건데요. 제가 드린 실습 예제 샘플의 파트 3 레슨 10번
샘플 파트 3의 레슨 10번을 열어주시면 귀여운 동물 친구 3마리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곰돌이, 토끼, 고양이 이렇게 3마리가 있네요. 찾았나요? 자, 열기까지 하셨어요? 예. 자, 요 3마리를 이제 우리가 보고 그려볼 건데요. 지금 레이어 1이 완성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자, 저희는 레이어 1은 이렇게 잠가 버릴 거예요. 잠가 버리시면 작업이 안 돼요. 네, 작업이 안 되고요. 자,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추가하시고, 자, 레이어 2에다가 레이어 1을 보고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레이어 2에 곰돌이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곰돌이. 지금 제 거는 약간 뾰족하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정원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정원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도형 툴 중에 엘립스 툴. 자, 엘립스는 원도형 툴입니다. 자, 원도형 툴로 정원을 그리실 건데요. 자, 시프트 누르고 그리시면 정원이 그려지죠. 네, 시프트 누르고 그리시고요. 정원. 자, 얼굴 형태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요소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프트 누르고 정원 그리시고요. 자, 귀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귀. 자, 요렇게 하나 그려주시는데요. 자, 귀에는 보니까 2개의 원이 겹쳐 있죠. 그죠? 2개의 색깔이 겹쳐 있기 때문에 자, 하나를 더 그리도록 할 건데요. 자, 그리다가 아마 위치가 잘 안 맞으실 겁니다. 자, 위치가 잘 안 맞으시면 마우스하고 키보드 넣지 마세요. 시프트 누르고 원 그리는 중에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위치를 조절하시면 자, 위치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는 중에도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네. 이동 복사를 이용하시면 얘랑 똑같은 모양을 이동할 수가 있죠. 자,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2개만 선택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로 Alt 누르고 이동하면서 해주시는데 요 CC 버전 CS5, 6, 5 이후에는 스마트 가이드라는 게 따라다녀요. 녹색 선이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죠? 녹색 선이 지금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안 보여줘요. 자, 이렇게 해서 귀를 완성했고요. 자, 이번에는 요 코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도 자, 이거는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시프트를 누르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위치 스페이스바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잘못 그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이 선택 툴로 크기 위치 조정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그려볼 건데요. 자, 눈은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눈은 자, 시프트 누르고 정원을 그리신 다음에요. 자, 안쪽에다가 또 시프트 누르고 조그만 원 하나 그리세요. 예. 그럼 눈이 되는 거죠. 탭에서 레이어 여러 개 선택할 때 뭐 누르고 했더라?
포토샵에서 레이어 여러 개 선택할 때 Shift 누르고 했어요. Shift 누르고 눈을 한 번씩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돼요. 네, 작은 원 한 번, 큰 원 한 번. 작은 원 한 번, 큰 원 한 번. 그죠? 네, 선택 줄이고 싶으면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선 빠져요. Shift로 다시 한번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데를 두 번 클릭하면 선택됐다 빠졌다 선택됐다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Shift로 한 번 더 큰 원 눌렀더니 사라졌죠. 네, 한 번 더 눌렀더니 다시 나타났죠. 그래서 작은 원과 큰 원 둘 다 선택된 상황에서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는데요. 네. 이동하는 중에 Shift를 눌러주시면 무조건 수직 수평으로만 이동을 해요. 대각선이라.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동하는 중에 Shift를 눌러주시면 수직 수평 대각선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발그레 부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발그레 볼터치 부분이죠. 자, 발그레 하나, 그리고 Alt 드래그 복사.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마지막 부분 코와 입을 그려볼 건데요. 자, 코는 그냥 원도형 툴로 조그맣게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제 입이 조금 문제예요. 입이 지금 보시면 반달 모양이 두 개가 겹쳐 있네요. 그죠? 3자죠, 3자. 자, 저거를 지금 이 책에 있는 예제는 그린 거예요. 손으로 그린 건데, 자, 저희는 뭐 브러쉬 툴 아직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패스 하나 지우는 방식을 쓸 겁니다. 원을 그린 다음에 패스 하나 지우는 방식. 자, 원을 요렇게 하나 그려보세요. 자, 원을 귀 크기보다 조금 작게 하나 그려보세요. 귀 크기보다 좀 더 작게 그리시고요. 직접 선택 툴로 윗부분만 선택해서 델리트 눌러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반달만 남죠. 그죠? 자, 다시. 자, 원의 위쪽만 직접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 델리트 키. 자, 그 다음에 선택 툴로 Alt 드래그 복사.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되죠. 자, 잡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곰돌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색칠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일일이 여기에 있는 색을 찾아다가 바꾸시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똑같은 색을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색을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곰돌이 색깔 추출할 겁니다. 자, 스포이드 툴입니다. 스포이드 툴인데요. 이 스포이드 툴은 선택한 오브젝트를 내가 추출할 색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이 색이 여기로 그냥 자동으로 들어와요. 면색과 선색 다 들어옵니다. 면색과 선색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쉽게 추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 컨트롤 키, 자, 스포이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까만색 화살표 선택 툴로 바뀝니다. 그죠? 띄워보세요. 뭐로 바뀌어요? 스포이드로 바뀌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얼굴 선택하시면, 자, 이 얼굴을 다른 색으로 바꿀래? 어떻게? 스포이드로 클릭한 곳.
자, 스포이드로 곰돌이 얼굴 부분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곰돌이의 얼굴색이 우리가 그린 얼굴의 색으로 직접 들어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귀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귀도 선택하시고 추출. 안쪽 클릭하고 추출. 보이세요? 자,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색깔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 자,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귀도 그리셔야 되는데요. 자, 귀는 선으로 그리시는 거거든요. 선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우선 조금 이따 하고요. 자, 눈부터 그릴 건데 눈도 좀 어려운 거네. 자, 눈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발그레하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발그레랑 입밖에 없네요. 자, 발그레하고 입은 곰돌이 거랑 똑같죠? 그죠? 곰돌이 거 갖고 오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 오시고요. 자, 입도 복사해 오세요. 자, 입도 복사해 오세요. 똑같으니까 뭐 같이 쓰면 되죠. 그죠? 자, 복사해 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점이냐? 토끼 얼굴에다 색깔 한번 줘보세요. 색깔 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복사해온 발그레와 입이 어떻게 될까? 가려져요. 왜? 얘 곰돌이의 입과 발그레가 토끼의 얼굴보다 나중에 그려졌잖아요.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려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이동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씩 내려가셔도 되고요. 한 번에 내려가셔도 됩니다. 한 번에 내려가셔도 돼요. 예, 입하고 발그레가 끝나고요. 자, 이제 귀하고 눈 부분을 할 차례인데요. 자, 귀가 좀 더 쉽습니다. 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귀는요. 자, 곡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죠? 자, 곡선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근데 자, 여기 라인 툴 한번 꾹 누르고 계셔 볼게요. 자, 여러분 도형 툴 옆에 라인 툴이 있습니다. 자, 라인 툴. 자, 라인 툴 꾹 누르고 있으면 두 번째 아크 툴이라고 있습니다. 아크 툴. 자, 아크 툴은 곡선 만들어 주는 툴이에요. 네, 곡선 만들어 주는 툴입니다. 네. 그래서 귀 안쪽으로 시작해서 요렇게 살짝 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요렇게. 근데 지금 현재 이 선에는 색이 없기 때문에 요렇게만 보일 겁니다. 각도까지 조절할게요. 자, 우선 선색 노란색만 우선 적용을 해볼게요. 자, 선색 노란색. 아니면 스포이드를 클릭하는 순간 저 색이 따라옵니다. 자, 귀를 얼굴보다 아래쪽으로 내리시고요.
지금 얘는 귀가 두 겹이죠. 그죠? 귀가 두 겹이잖아요. 그럼 저희도 두 겹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는 새로운 패널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메뉴 윈도우에 Appearance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Appearance. 자, Appearance라는 패널을 이용해서요. 스트로크가 지금 필, 스트로크 이렇게 두 개 있죠. 그죠? 근데 스트로크가 지금 두 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스트로크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새 레이어 만들기 버튼하고 똑같이 생긴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스트로크가 지금 두 개가 생겼죠? 그죠? 자, 아래 거에다가 60포인트 주고요. 아래 거에다가. 자, 스트로크의 컬러를 저 토끼에 면색하고 같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아무 색이나 넣으세요. 아무 색이나. 자, 아무 색이나 넣고 자, 스포이드로 다시 귀 부분을 클릭하시면 요 바깥쪽 부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요 귀의 색을 먼저 알아야겠네요. 자, 우선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으셨죠? 자,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으시고 얼굴 색깔이 뭔지 확인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복사해 놓으시고요. 얼굴 색깔. 네, 복사해 놓으시고, 자, 귀의 바깥쪽 색깔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갖다 붙여 넣으시면 같은 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원 안에 별이 들어있는 모양인데요. 별이 다 안 보이죠? 그죠? 별이 잘린 거예요. 별을 잘라낸 건데요. 자, 이거는 원과 별을 이용해서요. 별의 끝부분을 잘라내서 제거한 방식입니다. 예. 방식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예. 할만해요. 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을 눈 크기만 하게 하나 그리시고요. 예, 색상 초기화 시켜서요. 예, 초기화 시켜서요. 예, 검은색 라인에 흰색 면이 보이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 초기화해서 자, 그 다음에 도형 툴 중에 스타 툴이라고 있어요. 스타 툴 찾으셨나요? 스타 툴. 예, 별 모양 툴이에요. 자, 스타 툴로 자, 별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려 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그리면서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면 그리고 나서 선택 툴로 위치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별의 끄트머리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자를 때 저희가 새로운 패널을 하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 패널은 패스파인더라는 패널입니다. 패스파인더. 자, 패스파인더라는 패널은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잘라주거나 나눠주거나 빼주거나 더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툴입니다. 패스파인더. 자,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패널 중에 하나예요. 패스파인더.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패널들은 단축키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단축키가 붙어 있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패널을 보시면 총 10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10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자, 위에 거는 도형 작업이고요. 자, 아래 거는 나누는 작업이에요. 나누는 작업. 네. 위에 거는 도형화 작업, 아래 거는 나누는 작업입니다. 자, 저희는 나누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자, 첫 번째 있는 애가 디바이드라는 기능입니다. 디바이드가 나누다라는 거예요. 네, 디바이드. 자, 두 개를 다 선택한 상황에서, 자, 원과 별을 다 선택한 상황에서, 자, 디바이드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요. 자, 별의 일부분씩 선과 이 원과 별이 겹쳐진 부분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얘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이름이 뭐로 바뀌어 있냐면 그룹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룹. 그죠? 자,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요. 이 아까 각각 있었던 애들은 각각의 도형이었지만 디바이드를 하고 나면 그룹화돼요. 왜냐면요. 디바이드를 하는 순간 얘네들이 다 조각조각이 나요. 조각조각이 나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룹화를. 그러면 이 그룹을 해제하고 필요 없는 부분 제거한 다음에 필요한 애들만 다시 그룹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화되어 있는 거를 해제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언그룹이나 단축키, 그룹의 맨 앞 글자가 뭐죠? G죠. 자, 컨트롤 시프트 G 이렇게 해주시면 다 각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룹이 해제가 됐죠. 그러면 필요 없는 요 끄트머리 부분은 선택해서 델리트 해주시면 돼요. 델리트 해주시고요. 자, 다시 얘네들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자, 하시기 전에 색깔을 맞춰 주시고 그룹 지시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파란색, 자, 이렇게 사이드 1은 노란색,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작업이 더욱 편하겠죠. 네.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G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G, 자, 그리고 위치에다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